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강철한 북한전략센터 대표, 송지영 북한 전 아나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은이 괌도 견제의 전주곡이라고 말했던 그 미사일 쏘아 올리는 발사 장면이요. 북한에서 무려 5번이나 공개됐습니다. 그 영상부터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체적 핵강국의 존엄과 위용을 안고 화성 12형이 도도히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번 탄도로켓 발사 훈련은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오늘 전략군이 진행한 훈련은 미국과 그 졸개들이 벌려놓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에 대한 단호한 대응 조치의 서막일 따름이라고 언명하셨습니다. 미국의 운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며 그에 따라 차후 행동을 결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는 이춘희 아나운서가 읊었습니다. 이제 북한은 미사일로 어떻게든 승부를 보겠다. 잊을만 하면 나타났다는 이춘희와 함께요. 트럼프는 이제 대화가 답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김정은은 어떤 속셈으로 저 영상을 내보낸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외후 내환에 지금 휘말리고 있는데 특히 지금 모든 결정을 본인이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데 책임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저런 도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간부들이 저 도발의 꽃은 어디인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간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 대화할 타이밍도 있고 풀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을 지금 다 망각을 하고 지금 저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지금 당장은 저거밖에 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저게 화성 12호라는 것은 일단은 이제 실전 배치된 건 아니고요. 지금 시험 발사 단계에서 지금 노동당 군수공업부가 지금 그거 성능을 테스트한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실제로 위협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갈 수 있는 능력은 있다는 것인데 저걸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려면 수십 번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저런 테스트 가지고 지금 김정은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울치 프리덤 훈련이 이제 마감이 됐기 때문에요. 9월도 아슬아슬하지 않겠냐. 매일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은요. 우리 상공의 전략자상 F-35B와 B-1B 전투기와 폭격기가 일제히 뜬 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훈련 종료와 동시에 지금 김정은이 두려워한다는 저 폭격기와 전투기 말이죠. 북한에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북한의 제일 취약 부분이 바로 항공 분야인데요. 그렇군요. 2008년도에 김정일이 3번을 중국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간 이유가 중국이 개발한 젠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K-15나 16에 대조할 만한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그걸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걸 끝내고 도입을 못했는데요. 지금 북한의 그 항공망은 거의 한미연합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런데 저런 엄청난 그 전략 자산들이 이제 B-1B와 F-35B 이런 비행기가 뜨게 되면 거의 김정은 집단은 바깥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저게 만성화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고 한 번도 쏜 적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저것은 이제 폼 잡는 어떤 저런 모습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좀 예측 불허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지금 김정은의 생각은 과거처럼 이렇게 좀 이게 뭐 늘 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약간 좀 두려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만약 투하가 되게 되면 북한은 거의 뭐 20분 안에 다 초토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무서운 저런 무기죠. 지금 북한의 우리 군사 훈련 기간 중간에요. 금주령까지 내려졌다고 합니다. 절대 술을 먹지 말라. 그리고 관광이나 업무 출장 중인 외국인들 가급적 빨리 북한을 떠날 것을 종용하고 있다는데요. 이거 어디까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이제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을 하면 북한에서는 정말 북한도 긴장하거든요. 그래서 내적으로는 뭐 평화적으로 뭐 평화 거요한 척하지만 실제는 이제 준전시 상태를 다 선포하고 둥화관제 훈련이라든지 술 뽑지 말라든지 335 모여서 술 먹는 문화 이런 거가 이제 다 통제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긴장한 시각에 모여서 술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게 다 생활청화 꼬리가 되고요. 또 그게 이제 당 생활청화에 올라서 이제 목 자를 건 목 자르고 바지 뺏길 건 바지 뽑기거든요. 생활청화가 뭐죠? 북한에서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당원 생활
생활청화, 뭐 사료청 생활청화 이런 생활청화를 통해서 서로를 이제 감시하고 경계하고 네. 비판하고 이게 생활청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간에는 엄청 이제 북한에서 이런 기간에 이제 준전시 상태를 내적으로 발표하고 군인들 같은 경우도 신발끈을 풀지 않고 이제 잠들게 만들고 인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모여서 뭐 조기대 훈련이라든지 교도대 훈련이라든지 이 기간에 술을 먹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처벌을 내리겠다. 이런 걸 해서 이제 한마디로 우리가 한미 군사 연습을 하면 북한은 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통보로 내려오고 이런 걸 이제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알려져서 그대로 행하게 하는 거죠. 바깥에는 정말 시끄럽게 김정은이 당장이라도 공습에 들어갈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실상을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북한 주민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말로만 전쟁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평양에 폭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주민까지 있다면서요. 들으신 네. 바가 있습니까? 제가 북한에 이제 나온 지도 10년이 넘는데 제가 북한에 있을 때도 뭐 당장 미국이 막 내일 모레 당장 쳐들어오는 것처럼 뭐 일촉즉발이란 말을 북한에서는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뭐 전쟁도 안 일어나고 뭐 그렇지도 않아요. 뭐 맨날 우리만 계속 뭐 센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고 뉴스떼고 이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너무 긴장, 전쟁은 언제 일어나고 미국 사람들은 언제 쳐들어오는 거냐.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가끔 농담으로 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실제 북한 주민들은 이제 너무 이게 단련되다 보니까 이제 면역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요? 웬만한 준전시 상태라든지 뭐 일촉즉발이라고 해도 뭐 별로 긴장하지 않아요, 북한 네. 주민들은. 그러면서 뭐 말로만 다 전쟁을 하냐, 미국은 왜 또 가만히 있냐, 북한은 왜 또 가만히 있냐, 우리가 이렇게 핵강국이고 이렇게 뭐 강성대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말로만 왜 이러냐, 이런 말들을 제가 있을 때부터 원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한미연합군이 훈련을 하게 되면 한미연합군은 육해공군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북한도 육해공군이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데 북한은 육해공군이 없습니다, 지금 거의. 그러니까 네. 육군만 있고 지금 해군과 공군은 거의 전멸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미연합군에 대응할 수 있는 훈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주 이상한 훈련을 했어요. 이게 무슨 훈련이냐면 휴전선을 지키고 있는 4개 군단이 있는데 한 60만 정도 되는데요. 그 4개 군단과 이제 평양을 방어하는 90일 훈련소라고 있는데 네. 이 90일 훈련소대 4개 군단이 전투를 벌였는데 평양 사령부라고 하는 90일 훈련소가 이겼다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냐면 지금 김정은의 그 목적하는 것은 남한을 침략하는 목적보다는 지금 평양을 수호하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평양을 지키는 한 개 군단이 휴전선 지키는 4개 군단을 이겼다는 것은 네. 이게 김정은이 말로는 지금 미국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막 떠들고 있는데 실제 내막은 자기 목숨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다. 그게 지금 진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저 김정은이 미사일 한두 발 쏘고 마치 뭐 큰 거나 한 것처럼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실제 내막은 자기가 죽을까 봐 저렇게 지금 아주 이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에게 막상 그 초조함과 별개로 북한이란 그에게 대대손손 내려줄 좀 과한 표현이겠습니다만 부동산처럼 여기는 게 아닐까요? 무엇보다 세습 통치, 장기 집권 위해서라도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태영호 전 공사의 전언이 있었는데요. 이 세습 작업, 후계자가 될 아들을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리설주에게 특별 대우가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2012년 이 모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부인 리설주 동지께서는 능라인민 유원지를 돌아보셨습니다. 보수적인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의 팔짱을 끼고 걷는 저 여성, 최고 지도자의 부인을 공개하는 거, 이 퍼스트레이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례적으로 평가를 했거든요. 이름까지 알려줘서 말이죠. 네,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자기 부인을 처음에 등장할 때부터 네.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주민들에게 노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아나운서가 이설주 동지라고 분명히 밝혀졌는데요. 네. 김정일 같은 경우는 자기 부인을 데리고 이제 거동하는 걸 주민들에게 어떤 현지지도 동영상을 통해서도 절대로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어릴 때 이제 갑자기 등극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 나이 가지고 사람들이 말이 많은데 거기다 이제 장가까지 안 갔다면 성인이라는 이미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이설주를 부인을 대동하고 주민들에게 이제 보여줌으로써 내가 이 나라의 수령이다 하는 걸 명시적으로 이제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이설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설주가
김정은이 부인이 된 다음부터 이설주의 모든 생활은 이제 신하로 다 이제 여겨지는 거죠. 김정은이 네. 부인이 되는 순간 이설주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어떤 마늘 먹고 뭐 이제 뭐 여성이 된 것처럼 어떤 신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네. 뭐 금송 학원을 다녔다든지 운하수 간현악단에서 성악 가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절대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없는 그 어떤 신의 부인으로 둔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하수 관현악단에서 리설주를 봤던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김정은의 처가 될 사람이냐라고 하면서요. 과거에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을 돌려봤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처형이 됐다라고는 얘기가 새롭게 등장을 하고 있다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도 보게 되면 그 김정일이 부인 선택할 때 그 성혜림 씨는 영화 배우였거든요. 그러니까 영화 배우니까 이제 많은 인간관계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추문도 있었는데 이 성혜림을 거론했던 사람들 전부 다 죽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이설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중앙당 옥가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중앙당 옥가라는 것은 김정일, 그러니까 김정일 때부터 그 김씨 가문에 속하는 이제 그런 기품전화 이런 여자들을 뽑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초 때부터 이제 검열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남자 관계가 있는지 뭐 몸 건강한지 체크를 하게 되는데 남자 관계가 조금만 있어도 이건 탈락이 됩니다. 근데 이설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중앙당 옥가의 기준으로 뽑힌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김정일이 자기 아들에게 악단을 선물할 때 그 악단의 단원으로 뽑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격하게 선발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설주의 뭐 학교 시절 또 이제 악단 시절 때 연애도 했겠고 여러 가지 남자 관계 있었는데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그 친구들이 수근수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성이 지도자의 부인에 대한 일체 유언비어를 단속해서 이걸 처벌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한마디 잘못 걸릴 경우에는 아주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운하수 악단 같은 경우에는 이설주가 직접 몸담았던 악단이기 때문에 특히 북한의 예능계는 약간 좀 남자 문제가 복잡한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운하수 악단이 이제 그 이설주 때문에 타켓이 돼가지고 공개청 11명이 당하고 거의 뭐 악단이 지금 해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지금 아주 그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이설주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진 한번 돌려봤다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던데 그 사진이라고 해봤자 뭐 어깨 정도 잡은 남자친구와의 사진이라고 하던데요. 너무 잔인하게 죽이더라고요. 최고 존엄을 모독했다라고 하지만 리설주 자체도 쌍꺼풀 수술 받거나 짧은 치마 입고 나타나면서 친구가 없었다는 사람이라 하는데 이렇게 김정은이 정리를 해주는군요. 김정은이 정리를 해주는 게 아니고 김정은이 옆에 있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김정은의 존엄이자 이설주의 존엄이자 김정은이 존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이설주가 비록 금송학원을 나오고 운하수 간현악단에 있었던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김정은이 부인이 되는 순간 이설주에 대해서 어떤 최고 존엄을 조금이라도 이제 흐트러뜨리는 발언을 하거나 이러면 김정은을 헐뜯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알아서 스스로 이제 충성을 하는 거죠. 김정은이 말하기 전에 자기네가 알아서 책임과 의무감을 다하면서 이제 과잉 충성을 보이면서 이설주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금송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이설주를 알았다. 나 이설주랑 같이 사진도 찍고 같이 밥도 먹은 적 있다. 뭐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설주는 혁명의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김정은의 부인이자 조선의 어머니가 되고 이제 후계자를 생산했기 때문에 혁명의 어머니가 돼서 이설주 덩지로 이제 칭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절대로 그 존엄을 말하면 좋은 말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제사를 지낼 때 만날 법한 할아버지 세대의 빨치산 할머니라고 하나요? 그분들도 그렇게 리설주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관리를 했습니까? 그렇지. 이제 이설주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대표님도 말씀하다시피 옥가를 통해서 선발된 게 아니고 이제 예술단에서 어떻게 김정은이 눈에 들었는지 아니면 이설주가 뭐 생활을 정말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설주가 그만하면 김정은이 부인으로서 적합하겠다 했으니까 이제 중앙당에서도 이제 간택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설주가 됐는데 근데 실제 이설주는 뭐 고등학교도 다녔고 신하가 아니거든요. 뭐 신처럼 불쑥 나타난 사람이 아니고 학교도 다녔고 뭐 예술단에도 있었고 일반 사람들하고 그냥 일반 사람으로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설주가 동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저렇게 오금철 군 부참모장이 경례를 하면 저거는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일제히 답변해 주시죠. 저게 뭐 인민군의 최고 수장 중에 한 명인데. 아, 그래요? 지금 나이 차이만 봐도 지금 거의 30년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뭐 김정은도 좀 어색하긴 하지만 아무리 김정은이 부인이라고 해도 그 부인에게 저렇게 나이 든
장군이 이게 격리한다는 것은 네. 아주 최고의 어떤 예의를 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설주한테 예의를 표하는 게 아니고 김정은에게 예의를 네. 표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리설주에 대해서 김정은은 그렇게 혹독하게 처형을 시키면서도 같이 동료로 있던 사람들에게는 또 명품 관광이라든지 아니면 향응을 제공하기도 했다는데 일명 당근과 채찍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악단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하수 악단은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 아들에게 만들어준 악단이고요. 모란봉 악단은 자기가 만든 악단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운하수 악단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설주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김정은이 이설주하고 같이 뭐 여행 가거나 어떻게 뭐 해보기 위해서 그 악단에게 상당히 관심을 가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설주 혼자에게만 선물 주기 못하니까 그 악단의 친구들에게 같이 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운하수 악단이 약간 좀 간덩이가 커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설주를 김정은이 좋아하는 건 같지만 네. 나도 잘 보이면 또 부인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경쟁도 좀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네. 그 운하수 악단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처형당했고 지금 거의 뭐 아주 해산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외국 공연 목적으로 이탈리아에 데려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명절 때마다 김정은이 처가에 외제차로 선물을 듬뿍 담아 보냈다라는 목격담이 있던데 아무래도 후계자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더더욱 비밀스럽게 아들의 존재를 가렸던 김정은 입장에서는 리설주 처가에 대한 예우인가요? 그렇죠. 이제 이설주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유언비어로 청진 출신이라 이런 말이 돌았는데 이설주는 사실 평양 출신이고요. 네. 그 39호실에서 넘어온 그 도입국 간부에 의하면 이설주의 아버지는 평양 순환공장에서 이제 평범한 비행사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설주 같은 거는 뭐 예술 음악 쪽으로 조금 이제 음악적으로 해서 김정은과 이제 만나는 계기가 되었고 공식 부인으로까지 등극했는데 김정은한테 그만큼 이제 믿음을 줬고 자기가 원하는 뭐 이제 그 세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그 아들도 이제 출산을 해줬고 이러면 김정은으로서는 당연히 자기 이제 부인이 예쁘면 뭐 자기 부인 내지 뭐 말뚝에도 절을 한다 이런 말이 있듯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유일하게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택시 회사를 하게 해주고요. 지금으로 치면 여기는 뭐 국정농단이라고 그 안에서 또 시위나 집회는 없는 모양이겠죠. 나머지 백두혈통은 어떻게 됐을까? 경쟁 관계라고 보도가 됐던 김여정은 과연 온전한 것일까라는 부분에서요. 어떻게 계속 편찮으신 걸로만 들립니다. 국정원이 지금 정보위를 통해서 속속 백두혈통의 현재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던데요. 뭐 김종철 같은 경우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삶을 사는 것 같고 네. 저기 김여정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도 이제 자기 오빠를 이제 보좌해오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쵸. 요즘에 이제 뭐 현지지도 영상이라든지 이런 동영상에 비춰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혹시 김여정이 무슨 신변에 어떤 이상이 있지 않는가, 어떤 과오를 범하지 않았냐, 아니면 몸이 아프지 않냐, 자꾸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제 궁금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김여정은 어떤 김정일에 밑보일 일도 없고 그런 어떤 이제 경쟁할 라이벌 상대도 아니기 때문에 무사히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위치에서 앞으로도 그 자기의 직급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밑으로 하강할 가능성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김정철도 그렇고요. 네. 또 김경희도 그렇고요. 웬만큼 권력에서 견제해야겠다는 생각되는 사람들은 정신 이상이다.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다. 몰면서 지금 김경희도 평양 근교에서 신병 치료한다고 하고요. 김정철은 정신 이상설이라고 하고요. 권력이 참 냉혹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유일한 여동생이었던 김경희, 지금 남편이 처형당하고 지금 김경희 보내는 지금 죽었다는 말도 있는데, 네. 사실은 김경희도 사실은 살은 게 아니죠. 네. 거의 뭐 알코올 중독에다가 뭐 마약까지 한다는 말도 있는데 그만큼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막강한 권력과 또 엄청난 부가 있다 보니까 타락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김정은의 동생과 이제 형인 이제 김정철과 김여정 이 두 사람도 지금 권력은 뭐 없다고 치더라도 네. 어쨌든 지도자의 형제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까지 돈이 이제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김정일처럼 유일한 동생이기 때문에 아마 본인이 뭔가 몸이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아마 자기 부인 못지않은 엄청난 권력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유일하게 김정은에게 권력에 도전하지 않으면서 김정은을 보좌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어떤 그 환경이 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못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제 저렇게 발표했듯이
아마 그런 엄청난 병에 걸려가지고 네.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4대 세습, 대대손손 북한을 다스릴 아들들을 낳은 것으로 추정되는 리설주 이후에 김여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김여정의 권력은 정말 승승장구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제 워낙 수척해 보이는 모습이 네. 좀 최근 부쩍 많았었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동영상에서 김여정이 왜 저래 뭐 시집가서 임신한 거 아닌가, 얼굴이 왜 저렇게 결핵을 앓는 여성처럼 보이지, 막 이런 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평양의 뭐 이제 봉화진료소라든지 특히 김부자네를 관리하는 그 의료 그쪽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보다시피 이걸 걱정할 뭐 결핵 같은 거 걱정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김여정 같은 거는 김정은을 계속 보좌하면서 네. 권력이 좀 더 이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김여정의 남편이 누군가 참 궁금한데요. 네. 사실 그 처음에 사귀었던 남자가 39호실의 젊은 청년 간부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친구가 돈을 만지면서 약간 좀 화려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장성택과 같은 그런 이제 범죄자가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이제 그걸 중단을 시키고 네. 아마 이제 김여정을 보좌하던 이제 경호원하고 결혼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 남편을 이제 공개할 것인가 아니면 축근에 둘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권력을 주게 되면 네. 또 과도하게 권력을 쓰다가 또 자기 아버지의 그 동생처럼 이렇게 그 장성택이처럼 저런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의 고민도 상당히 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별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해진다는 병이 김여정이 걸렸다는 병이고요. 반면에 리설주는 비행사 출신이었던 아버지를 김정은의 경호 책임자로 임명하게 하고요. 사실상 김정은을 움직이는 실력자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예. 이 김정은과 김여정 그리고 리설주의 삼각관계,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한번 두 분 모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